샤프트는 이제 샤프트를 통해서 컨트롤 볼륨을 예고를 해주는 게. 그리고 이제 W 단 노멀은 노멀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셔죠. 표면에 작용하는 프레셔. 그리고 이제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해준 일. 시어 스트레스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WA 샤프트라는 맨 앞쪽의 항은 W 단 샤프트에 탑시켜서 불러보내버리고 나머지 두 개 항, 고체 표면은 벨로시티가 0이기 때문에 0.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컨트롤 볼륨을 갖다가 유체 방향에, 이동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잡아서 0으로 만들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시어에 대한 월크레이스는 거의 0이 됐다. 그래서 이제 시어에 의한 월크레이스는 이제 0으로 잡을 수가 있다. 간단한 좀 간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1, 2, 3을 보면은 첫 번째 샤프트 워크, 두 번째는 노멀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 일, 세 번째는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 일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0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R로서는 electrical and electromagnetic work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멀 스트레스 요 항은 조금 더 처리를 하면은 여기다 컨트롤 서피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무항으로 넘겨서 여기 위치를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매니피레이션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는 이 형태랑 합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이 노멀 스트레스의 월크레이스를 여기로 넘겨서 여기 보면 인텐시브 프로퍼티 형태가 들어가고 나갈 때 약간 이거랑 다르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점이 좀 특이한 경우다.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이제 살짝 바뀐 거죠. 나가는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일반적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물론 똑같이 해도 돼요. 여기처럼. 그런데 약간의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의 프로퍼티를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살짝 이렇게 변경시켜서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텐시브 프로퍼티에서 이제 요거를 안에 있는 요 에너지 덴서티 요거를 이제 풀어 헤치면은 이렇게 나오고 앞에 있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또 엔탈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엔탈피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체가 기체인 경우에 이제 엔탈피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 엔탈피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체인 경우 유체인 경우는 지금 컴프레서로 풀어오기 때문에 뭐 용도가 그렇게 없는데 위험성이 액체인 경우 액체인 경우에는 이제 기체인 경우에는 이제 엔탈피를 사용하게 되고 물 같은 이제 액체인 경우에는 이제 그 엔탈피는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컴프레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이거는 지금 기체예요, 기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는 기체라고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문제를 풀고 오는 거 다시 할 건 아니고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적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는 뭐냐면은 실제로 컴프레싱을 하는 거죠. 컴프레싱을 하면은 압력이 높아질 거고 또한 컴프레싱을 하면은 덴서티도 사실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때 발생한 Q다 열이 어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열이 들어온다고 했죠. 우리가 Q닷은 일반적으로 이 식에서 요 Q닷은 들어오는 열량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이 작업을 하면서 외부에 열이 방출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상 압력을 높이고 유체의 다시 말해서 기체의 덴서티 밀도를 높이는 것이 이제 컴프레서의 역할인데 꼭 그것만 해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열량 같은 그런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계산을 요 원력학 제일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건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가는 쪽에 출구 2번에서의 덴서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식을 사용해서
이제 m 다 그리고 여기서 h1 h2는 뭘로 또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다시 말해서 기체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른다는 조건 하에서 사용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일반 여러분들 뭐 액체, 뭐 물 같은 데 사용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할 때 이런 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압력이 일정할 때 사용하는 코에피션트인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그럼 압력이 일정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면은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290kW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실제로 열이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컴프레서를 하면은 컴프레서 중에 이제 뜨거운 열이 발생해서 냉각기를 통해 가지고 열을 갖다 뽑아내겠죠. 그럼 열이 너무 발생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C 서브 P는 주어집니다. 이 C 서브 P 이 코에피션트는. 그래서 C 서브 P는 이렇게 1000줄 per 킬로그램. K는 켈빈, 앱솔루트 템퍼처 절도 온도죠. 절도 온도 SK죠. 그래서 C 서브 P는 이게 바로 C 서브 P가 되는 거죠. C 서브 P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컴프레서 위치가 들어가고 나가고 컴프레서는 이제 압력을 증가시켜서 위치의 압력을 높이고 덴서티를 같이 이제 높여주는 거죠. 덴서티도 계산을 해보면은 로 1과 로 2를 보면 로 2가 이제 훨씬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서의 T는 뭐냐면 앱솔루트 템퍼처이기 때문에 여기 273을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294고 여기는 273을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7이 되니까 325인가? 310인가? 하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 P2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P2는 거의 3배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3배가 더 증가하니까 덴서티는 요 입구에 비해서 출구의 덴서티는 3배 정도 더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서는 이제 압력을 높이고 다시 말해서 기체의 덴서티를 높이는 그런 프로세스를 해주는 디바이스라고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숙제고, 그리고 이제 숙제 관련해서 이미 다 이제 솔루션은 이런 업로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 중에서 한 연력학 제일법칙과 관련된 예제를 좀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솔루션 이미 이런닝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컴프레서예요. 여기서 이제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나갈 때 압력이 높아지고 덴서티가 높아지겠죠. 왜냐? 외부에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해준 일이 WS-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1번에
입구에 들어가는 속도는 75m/s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200kPa에 345K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125m/s. 그러니까 이것은 75m/s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125m/s로 나가고 나갈 때는 압력이 200kPa이고 온도는 445K가 됩니다. 그리고 또 플로 레이트. 플로 레이트 뭐죠? M-죠. M-. 다시 해서 로 그리고 V 닷 서피스 벡터로. 자, 플로 레이트 M-입니다. M-는 1kg/s이고 또 쿨링 워터 서큘레이터 around the compressor. 쿨링 워터가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발생하는 이 프로세스를 한다고 발생하는 열을 갖다가 빨아먹습니다. 이게 얼마큼이냐면 Q-18kJ/kg이 되는 거예요. So to cooling water circular under the compressor casing, remove the 18 kJ/kg of air. 그랬을 때 determine the power required by the compressor.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때 필요한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참 여기 공기가 들어올 때 여기 1번 그래서 at air standard condition enters. air standard condition이 뭐예요? 대기압이겠죠, 대기압. air standard condition.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이때 이제 여기에 얼마만큼의 일을 줘야지 이런 컨디션으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더정에서 얼마나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덴시티가 높아져요. 자, 솔루션. Apply the first law of the thermodynamics using the CB. 컨트롤 발리 먼저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에요. 자, 베이직 이퀘이션은 요겁니다. Q다 WS다 이렇게 되는데 가정이 있어요. 스테디 플로우. 그 시어에 대해서는 일이 없습니다. 월크웨이시. 그래서 그냥 그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익셉션. 여기서는 지금 들어가 나갈 때 플로우의 속도는 동일하다. 균열 속도를 갖는다. 그리고 니글렉트 델타 G. 다시 말해서 높이의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의 기체는 아이디얼 게스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상 기체. 그래서 요식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델타 H는 요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 C 서핀 아까 얘기했듯이 1kJ/kg 켈빈 템퍼처죠. From continuity. From continuity.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질량 보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질량과 여기서 나가는 질량이 지금 질량 유량이 같다는 겁니다. 당연히 같겠죠. 스테디 플로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 5가지 조건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컴프레서블은 아니에요. 인컴프레서블 아닌데 이건 기체예요. 인컴프레서블이 아니에요. 이상기체 상태랑 여기서 따른다 그랬죠. 여기서 얘는 지금 컴프레서에 지금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컴프레서블 플로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식과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요 어썸션을 사용해가지고 지울 건 지우는 겁니다. 스테디 플로우이기 때문에 얘 날려버리고 얘 0이라고 했으니까 얘 날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또 뭐가 있었죠? W다
harder. 그것도 0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w.normal은 지금 이걸로 넘어간 거죠. 여기 원래 w.normal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걸로 넘어가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여기서 q.-ws. 이거는 이제 셰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셰프트 여기였으면 셰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번에 대한 거, 1번 출구에 대한 인텐시브 프로퍼티에다가 질량유량. 요 뒤에 있는 건 질량유량이죠. 여기다가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걷고 여기서 지금 질량유량에서 벨로시티가 균일 속도이기 때문에 다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럼 이걸 한꺼번에 다 뺐을 때 그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론적으로 뭘 나타내냐면은 m 닷을 나타내는 겁니다. m 닷. 요걸 들고 나가. 이제 m 닷이 빠져나가면서 요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갖다가 들고 들어오는 거죠. 이쪽 이거 들고 나가는 거죠. 2번이니까. 그리고 이쪽은 지금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이만큼 이제 똑같이 질량유량, 같은 질량유량, 나가는 질량만큼 질량유량이 들어오겠죠. 그때 이제 마이너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이런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갖고 나가는 거고, 질량이. 이거는 이런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서로 같으면은 이쪽이 빵일 텐데, 이게 서로 차이가 있으면은 그 차이는 요 값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요 m닷은 이해가 됩니까? m닷으로 쭉 빠져나온 게 어떻게 해서 m닷으로 쭉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출구에서는 요 값들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M 아시죠? 2번에 대한 M 아시죠? 이때는 얘가 양수일 때 둘 다가 양수니까 이 값은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 2번일 경우에 이건 다 2번일 경우에요. 그리고 1번일 경우에 똑같이 이거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절대 값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M 다시 나온 겁니다. 이것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에서 나온 건데 M 다시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걸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요것만 남게 되는데 뒤쪽은 결론적으로 질량 유량을 나타낸다 그랬죠. 컨트롤 서비스를 통해서 빠져나간 질량 유량이죠. 이게 컨트롤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온 질량 유량. 왜냐면 1번은 지금 입구 쪽이고 얘는 출구 쪽이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식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 물론 캔슬아웃이 돼버리고 요것만 남은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위치 변화는 없습니다. 요거과 요거의 위치는 서로 같아요. 서로 캔슬아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H는 U 플러스 PV고 Q 닷은 M 닷 DQ 오버 DM. 왜 DQ 오버 DM을 썼냐면은 DQ 오버 DM이 지금 여기 주어졌죠. DQ 오버 DM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DQ 오버 DM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Q 닷은 Q 닷이 지금 Q 닷으로 딱 주어진 게 아니라 DQ 오버 DM으로 주어졌습니다. DQ 오버 DM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M 닷을 구한 다음에 DQ 오버 DM을 구하면 Q 닷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Q 닷을 갖다가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이쪽. 넘긴 다음에 Q 닷에 M 닷을 뽑아냈어요. 그러면 다 M 닷으로 다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지금 M 닷으로 M 닷이 공통 인수니까 M 닷을 밖으로 뽑아내고 나머지 것을 갖다가 다 이 가로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없어지고 요거 U2하고 P2V2, U1, P1V1은 H2-H1으로 표현되고 V2의 제곱 오버 2하고 V1의 제곱 오버 2 키네틱 에너지는 여기로 들어가고 아까 Q 닷은 여기로 넘겼는데 마이너스 Q 닷인데 Q 닷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M 닷을 뽑아냈을 경우에 밖으로 DQ 오버 DM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H2-H1은 CP T2-T1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했죠. CP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1kJ per kilo Kelvin temperature 스케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V2, V1 주어져 있고 T2, T1 주어져 있고 DQ 오버 DM은 바로 이거죠. 이거 주어져 있고. 그래서 다 때려두면은 그런 쪽으로 다시 말해서 셰프트가 이 유체에 해준 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셰프트 1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이건 해준 1이 되는 거죠. 요거는 밖으로 해준 1이고 거기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실제로 거꾸로 해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W 닷 in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럼 인풋을 얘기합니다. input work. 외부에 해준 일이 아니고 외부에 해준 일은 이제 플러스인데 외부에서 컨트롤 관리만 해준 일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겠죠.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계산을 쭉 하면은 80kJ가 됩니다. 물론 얘가 W 셰프트로 바꿨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해준 일이기 때문에. W 셰프트는 외부에서 해준 일이 플러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외부에서 받는 일, W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받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준 일에 마이너스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kW가 됐고, 내가 다시 질문했을 때 W 셰프트를 얘기할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80kW가 됩니다. 이건 다 업로드 해놨어요.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질문.
터바인이에요. 터바인. Is supplied with 0.6 meter cube per second of water from a 0.3 meter diameter pipe, and the discharge pipe has 0.4 meter diameter. And determine the pressure drop across the turbine if it delivers the 6 kilowatts. 그래서 이런 최적 유량이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들어온 거는 뭐냐면은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여기 내경이 0.3m니까 나갈 때는 0.4m. 그러니까 이제 물이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고 해준 일이 바로 60km 그리고 밖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말해서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터바인 안에 있는 회전 날개를 돌리고 그래서 일을 해주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것이 이제 터바인이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아까는 이제 일을 받아가지고 압력을 높였죠. 유체 압력을. 그 유체의 밀도를 높이고 이거는 지금 외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갖고 와가지고 일을 해주고 그 유체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터바인인데. 자, 그럼 apply continuity and energy equation using 컨트롤 바이옴스. 컨트롤 바이옴 저렇게 잡았고 1번, 2번이 바로 포트예요. 유동이 들고 들어가고 나가는 포트입니다. 자, 베이직 이퀘이션은 이제 에너지 이퀘이션이고 여기서 이제 어썸션이 있어요. 스테디 플로어예요. 그래서 얘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유니폼 플로어 앤 이치 섹션. 이치 섹션은 균일 유동이가 가정하고 얘는 물이니까 이게 인컴프레서 플로어 가정하는 겁니다. 이상기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Q 다 쓴요. 다시 말해서 열량 발생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물이 이제 돌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열량이 발생할 그런 틈이 없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이 들어서 나가니까 그렇게 뭐 열량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0으로 가정하고 C는 일반적으로 이제 0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얘도 그냥 0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또 여기 높이의 차이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얘 0이라고 쳤고 얘도 0이라고 쳤고 그리고 Q-0이니까 얘도 0이라고 쳤어요. 그럼 요거 남고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얘 날라가고 그리고 레귤레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 변화는 없으니까 얘 없애고 위치 에너지 변화 없으니까 없애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남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요건 뭐예요? Continuity Equation. 다시 말해서 Conservation of Mass 식이죠.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건 서로 같아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인컴프레서블 플로우니까 덴시티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V2는 V1, A1은 A2고 A1과 A2는 내경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남은 거 요거 가지고 처리한 거죠. 또 다시 말해서 에너지, kinetic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차이 그리고 요거. 자, 요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랑 같은 내용,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요 앞에 있는 항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면은 압력의 드랍이에요. 여기 있는 압력하고 여기 있는 압력의 차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이제 에너지를 갖고 들어왔는데 이제 외부에 일을 해줬으니까 압력도 에너지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얼마만큼 압력이 떨어지겠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속도도 줄어들 테지만 압력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일을 해줬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값을 왼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비체적이라고 그랬죠? 이건 기본적으로 비체적이 없으면 뭐예요? 어제 했잖아. density. 그래서 density가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이게 비체적이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덴서티가 있죠? 이 덴서티가 이 덴서티에서 캔슬 아웃이 된 거고 여기서는 덴서티가 없기 때문에 덴서티가 여기 갖다 붙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V1. V1의 속도는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M 다시 주어져 있고 단면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M 다시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최적 유량이죠. 최적 유량이 주어져 있고 단면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적 유량에서 단면적을 갖다가 나눠주면은 V1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8.49m/s입니다. 그리고 WS 닷은 W 닷 아웃 이거는 60km 됩니다. 밖으로 일을 해준 거죠. 밖으로 일을 해준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플러스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 바깥에다 일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요거 플러스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 나머지는 지금 V1 계산했으니까 요 V1 값 여기다가 집어넣고 내경의 B는 서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은 값이 75.4kPa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갔을 때 압력이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외부 일을 해줬으니까 압력이 떨어졌겠죠. 60kW 일을 갖다가 외부를 해줬으니까 압력이 떨어진 거죠. 일을 받았으면 압력이 올라가겠죠. 일을 해줬으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물의 덴시티예요. 999kg/m3kg. 보통 이제 1000kg/m3kg 하는데 999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물에 대한 덴시티는 이제 만약 여러분들 시험 문제 뭐 있으면 거기 주어질 거예요. 물에 대한 덴시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가정을 잘 읽고 뭐를 캔슬하고 뭐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나 확인해서 제거하는 게 식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 없나요?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두 문제 살펴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288도인데 여기 들어갈 때 온도인데 여기 들어갈 때 온도가 없잖아요. 적혀놓은 게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 스탠다드 컨디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스탠다드 컨디션이 바로 상온 룸 템퍼처예요. 그래서 15도라고 가정을 해서 273에 15를 더하니까 288이 된 거예요. 그래서 288은 273에다가 15를 더하면 15가 바로 룸 템퍼처죠. 상온. 그래서 88. 그리고 여기 이 로 Q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질량 유량인데 이걸 갖다가 최적 유량으로 바뀌면은 이게 지금 질량 유량이잖아요. 여기서 이건 최적 유량이고 그럼 앞에 덴시티를 갖다가 곱해줘야겠죠. 이게 질량 유량이니까 이게 여기로 갈 때 이게 그대로 여기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질량 유량인데 여기 최적 유량이니까 앞에 덴시티를 곱해준 겁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또 한번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쭉 빨아당긴 겁니다. 뭘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자, 그래서 펌프 draw the water from the reservoir. 저수지로부터 물을 갖다가 끌어잡아당기는데 뭐가 펌프가? through the 150mm diameter suction pipe. 150mm 이거죠. 이게 석션 파이프예요. 그래서 얘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And delivers it to the 75mm diameter discharge pipe. 이게 지금 discharge 배출구의 파이프죠. 그때 이 내경은 75고 여기는 150입니다. 그랬을 때 the end of the suction pipe. 여기에 석션 파이프에 뭐가 있냐면은 the end of a suction pipe. 이건 저 2m니까 여기 수면으로부터 2m 아래에 the end of a suction pipe. 그래서 파이프의 끝단은 2m 아래에 있고 the pressure gauge on the discharge pipe. 여기서의 압력은 170kPa인데 게이지 프레셔예요. 그리고 이 저수지의 이 수면의 기압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대기압이니까 게이지 프레셔가 빵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170kPa이고 이것도 게이지 프레셔고 the average speed in the discharge pipe is 3m/s. 여기서 배출구에서 나갈 때의 속도는 3m/s입니다. 자, if the pump efficiency 75%, determine the power required to the driving. 자, 펌프 에피션시가 75%일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파워가 필요한가? 그리고 여기 배출되는 요 배출구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2m 떨어진 2m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지금 2m 위에 있는 곳에서 배출구에서 이제 물이 디스차지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얼마만큼의 파워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갖다가 2m 위에 있는 높이에로 내보낼 때, 그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려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3m/s의 이런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갖도록 하니까 위치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압력도 증가시키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 볼륨을 어떻게 잡냐면은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넓게 잡아요. 그래서 입구 부분을 갖다가 이 수면으로 잡습니다. 출구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거 이 부분이 출구고 입구는 이 수면, 저수지 수면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이제 제일 간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압력은 지금 대기압이고 여기서의 속도는 얼마예요? 저수지 수면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저수지 수면의 속도는 어떻게 가정을 해요? 어떻게 가정을 해? 많이 했잖아. 어떻게 가정을 해? 정지. 그렇지. 여기는 이제 속도가 0이죠. 그리고 여기는 대기압이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2m 높은 지점에 물을 끌어 잡아당기고 압력도 대기압에서 대기압이 101kPa이에요. 170kPa로 압력도 높아졌어. 그 속도는 빵이었는데 3m/s를 했어.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 증가했어요. 뭘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그럼 그만큼을 갖다가 뽑아내기 위해서 그만큼의 이제 유체가 그런 식으로 외부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일을 갖다가 펌프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펌프가 유체에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WS다. 셰프트 워크. 자, 그래서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넓게 잡으면은 이 1번이 저수지 수면이 되면서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여기로 잡으면 복잡해져요. 여기 압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압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을 설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하지 말고 여기다가 입구로 잡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간편합니다. 자, 그 솔루션 apply the first law of the CB show 컨트롤 볼륨, 여기 주어진 컨트롤 볼륨에다가 연력학적인 법칙을 적용해서 noting that the flows enter with the negligible velocity at section 1. 자, 여기서 이제 거의 속도가 없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페이지 이퀘이션을 보면은 일단 아더하고 쉬어. 일단 어섬션을 쭉 봅시다. 쉬어하고 아더는 다 0. 스테디 플로우니까 이거는 날아가고. 들어갈 때 속도 0, 들어갈 때 위치, 요걸 갖다가 레퍼런스 잡으면 여기에 높이는 0이 되겠죠. 1번의 높이는. 그리고 1번의 게이지 프레셔는 수면이니까 대기압에 적했으니까 게이지 프레셔는 빵이 되겠죠. 그리고 유니폼 플로어 at each section. 모든 플로어에서는 이제 모든 섹션, 그러니까 플로어가 들어가 나가는 지점에서의 속도는 균일하다. 그리고 얘는 지금 물이니까 인컴프레시블로 가져가기 때문에 V1A면은 V2A. 이게 지금 물이에요. 이산기체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해봅시다. 날릴 건 날리고, 요거 날리고, 요거 날리고, 요거 날리고, 세개다 날리고. 자, 그럼 Q 단 마이너스 WS 단 그리고 요거 입구 쪽에서 이건 다 날아갑니다. 출구 쪽은 이거 다 남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은 WS 단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 M 닷은 지금 매스 플로 레이트죠. 질량 유량이죠. 이건 질량 유량. 이건 바로 이렇게 질량 유량을 싹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질량 유량 딱 주어지면 질량 유량에다가 얘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곱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M 다시인데 여기서 Q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저 모든 걸 다 이제 M 다시 밖으로 뽑아내면은 이건 그대로 나오고 U2-1 여긴 2번이 아직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래서 인터널 에너지는 몰라요. 그래서 U2-1 그리고 이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의 열이고 그것의 열량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M-하고 묶었을 때는 이렇게 묶이면 어떻게 돼요? 열량 위량이 되는 거죠. 아까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Q-였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m 닷 그리고 델 큐브를 dm 마이너스 u2 마이너스 u1. 자, u2는 여기로 왔고 u1도 여기로 왔고 요 q 닷은 여기로 넘긴 다음에 m 닷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살짝 고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해준 일이에요. 컴페이 실질적으로 해준 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준 일인데 이피션시가 75%라고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일을 해줄 수 있나 봅시다. 자, obtain the ideal or minimum power input by neglecting the thermal effect. 이게 지금 thermal effect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압력을 높였죠, 속도를 빠르게 했죠, 위치 에너지를 높였죠. 그러니까 미케니컬 에너지가 이게 증가한 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인데 그 외에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손실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빼버리면은 이게 바로 아이디어란, 다시 말해서 미니멈 파워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실이 없을 경우에 이런 압력과 이런 속도 에너지와 이런 위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파워 인풋은 요게 되고 요게 바로 아이디어라는 케이스니까 아무런 손실 없이 이렇게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필요한 파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컨디션은. 왜냐하면 중간에 손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라는 케이스고 이거는 실제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라는 그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이 경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피션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액츄얼한 경우고 요거는 아이디어한 경우예요. 그래서 요만큼 파워가 있으니까 아무런 손실이 없으면은 요 정도의 파워로 저 컨디션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파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피션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이피션시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인풋 파워고 요거는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들어가는 인풋 파워예요. 물론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들어가는 인풋 파워가 실제로 들어가는 경우보다 작겠죠. 이게 바로 이피션시고 이피션시가 지금 얼마나 그랬어요? 이피션시가 얼마예요? 0.15. 자, 그래서 이 액츄얼은 어떤 거냐? 이게 액츄얼이에요. 이런 손실까지 다 포함한 걸 액츄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액츄얼이고 아이디어는 손실인 걸 빼버리는 경우.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필요한 워크가 미니멈이 되겠죠. 이게 바로 아이디어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m.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v2 a2 덴서티 계산하면 덴서티는 물이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고 v2 a2 속도는 주어져 있죠. 그래서 속도 곱하고 그리고 a2는 지금 내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내경에 대해서 면적을 계산하면은 m. 질량요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질량요량을 갖다가 집어넣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m. 서로 캔슬아웃 되니까 별 의미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이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다 집어넣는 경우고 액츄얼한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이렇게 값이 나오고 액츄얼한 경우는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이디얼한 경우는 이렇게 나와서 사실 액츄얼한 경우는 액츄얼한 경우는 아직 계산 안 했어요. 액츄얼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액츄얼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이디얼한 경우는 이제 이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다가 이 값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요거 P2, V2, G2 값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M-을 곱하면은 이게 바로 아이디얼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얼한 값이 마이너스 2.56이에요. 그럼 액츄얼한 값은 어떻게 되냐? 이걸 쓰면은 아이디얼한 게 그렇게 나왔으니까 액츄얼한 경우는 이피션시에다가 이건 지금 우리가 구했죠? 거기다가 이피션시를 넣으면은 액츄얼한 워크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3.41. 그렇죠? 외부에 일을 해준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니까 펑크는 당연히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바꿔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41W가 된다. 마이너스 2.56은 어떻게 된 경우에요? 손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때 저 컨디션을 얻을 때 필요한 인풋 파워가 마이너스 2.56이고 저런 손실이 다 발생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3.41이고 요거에서 요걸 나눈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피션시라고 한다. 펌프의 이피션시다. 그러니까 이 펌프는 지금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려서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속도가 0인 것을 갖다가 3m/s의 운동 에너지를 갖도록 해주고 그리고 압력도 더 높여주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줬으니까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런 손실이 없으면 100%인데 중간에 손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피션시가 7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피션시가 주어져 있고 아이디어한 경우를 알았을 경우에 여러분들 액츄얼한 인풋 파워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 없어요?